안녕하십니까. 신인균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무기 관련 소식 보겠습니다. 중국의 세 번째 항공모함, 그리고 스키점프대 방식이 아닌 전자기식 사출기로 전투기를 쏘는 이런 정규 항모 방식이죠. 물론 원자력 추진 아니고 재래식 추진이지만 그 3번 함인 푸젠함이 서해에 배치됩니다. 그러면 기존의 랴오닝함하고 합하면 서해에 두 척의 항모가 배치되는데, 그러면서 이 중국이 푸젠함에 배치되는 모든 바리에이션의 전투기, 그리고 지원기, 조기경보기 등을 한꺼번에 다 공개를 했는데, 정말 무섭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 단신 먼저 보겠습니다. 싱가포르는 차세대 해상 초계기로 보잉의 P-8A 포세이돈을 선정했다라는 소식에서부터 미국은 MQ-28A 무인기의 공중급유 기능 추가를 추진한다라는 소식까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올해 단종 예정이던 미국 보잉 P-8 포세이돈 해상 초계기 구매국이 하나 둘 늘고 있습니다. 독일에 이어 싱가포르도 포세이돈을 차기 해상 초계기로 결정하고 4대를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현존하는 최강의 벙커버스터 GBU-57B 몹을 대체하는 차세대 벙커버스터 시제품 제작이 시작되었습니다. 미 공군이 지난주 어플라이드 리서치 어소시에이츠와 차세대 벙커버스터 시제품 제작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영국 해군이 45형 구축함을 대체하는 차세대 범용 구축함 83형 사업을 의회에 보고하고 정식 사업 추진에 들어갔습니다. 1만 톤급 규모로 건조될 이 구축함은 선택적 무인 미사일 발사 플랫폼인 91형 전투함과 연계해 운용할 예정인데요. 2030년대 중반부터 배치돼 45형을 대체한다는 소식입니다. 영국이 기존 155mm 포탄 사거리 증대를 위해 램젯 엔진을 장착한 신형 포탄, 일명 램젯 쉘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셉터로 명명된 이 포탄은 기존 로켓 보조 추진탄보다 훨씬 긴 사거리와 높은 명중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영국 측 주장인데, 과연 이러한 유형의 포탄이 전력화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미국과 호주, 보잉이 다목적화를 추진 중인 MQ-28A 고스트벳이 공중기부 기능까지 추가된다는 소식입니다. 보잉이 고스트벳의 설계를 변경해 유인 전투기에 공중급유를 제공할 수 있는 임무 모듈 개발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포세이돈, 원래 보잉이 올해 이 생산 라인을 단종한다고 했어요. 이제 생산 라인 닫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한국 해군도 포세이돈 더 필요하면 지금 빨리 계약을 해야 된다. 안 그러면 이제 라인 닫아버리고, 그러면 과거에 우리가 이제 P3 오라이언 그 구매할 때 그 닫힌 라인 다시 재개시켜서 하느라고 엄청 비싼 돈 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계약을 해야 된다 했는데 그 라인의 수명이 약간 늘어나게 됐습니다. 싱가포르가 지금까지 해상 초계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잉의 P-8을 선정해서 4대를 구매한다고 하는데, 싱가포르는 이렇게 P-8하고 C-29하고 이 2개 기종을 놓고 경쟁을 해서 이렇게 보잉의 포세이돈을 선정했다고 합니다. 자, 싱가포르는 뭐 이렇게 되면 정말 뭐 어마어마하게 해군력을 증강시키고 있는 상황이죠. 자, 싱가포르마저도 이렇게 군사력 폭증 상황에 들어갔는데 우리 대한민국만 잠잠하고 참 안타깝습니다. 자, GBU-57 몹, 그러니까 일반 토양에 대해서는 60m를 관통할 수 있고, 그리고 철근 콘크리트를 기준으로는 18m를 관통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관통 능력, 탄도 중량은 무려 14톤. 이거 이제 B2 폭격기에 2발 장착이 되죠. 그 후속 모델을 만든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어플라이드 리서치 어소시에이츠라는 ARA라고 하는 회사가 주로 다 만들고, 보잉이 여기에 이제 날개 그리고 유도장치 기술을 제공한다라고 하는 이 사업인데, 아마도 B2에 이 몹이 장착이 되는데, 몹이 덩치가 워낙 크니까 이제 B-21 레이더 폭격기는 덩치가 B2보다 훨씬 작죠. 그래서 B-21에 들어가면서 성능은 GBU-57보다 더 강력해진
이런 벙커버스트를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영국의 신형 83형 구축함 사업에 착수한다라는 건데 최대 8척을 건조한다고 합니다. 45형 구축함, 데어링급이죠. 45형 구축함, 이거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 벌써 그 후속함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45형은 38년까지 모두 퇴역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13년 남았죠. 그러니까 새로운 그 후속 모델, 지금 뭐 들어가도 지금 빠른 것도 아니죠. 그런데 45형, 사실은 뭐 6척 건조해서 6척 모두 계속 도크에 수리만 하다가 끝나는 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지금도 6척 중에 5척은 조선소에 들어가 있고 한 척만 프린스 오브 웨일스 전단하고 함께 작전하고 있는 이런 형편없는 가동률을 보이고 있는 게 45형인데 83형은 또 어떻게 나올지, 그리고 83형은 기본적으로 이 91형이라고 하는 4,000톤짜리 아스날십하고 같이 작전합니다. 그 아스날십에 공격용 뭐 미사일 대거 실어놓고 여기에서 이제 유도하는 뭐 이런 쪽으로 유무인, 뭐 유무인은 아니죠. 아무튼 이 아스날십과 같이 이 작전하는 구축함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포탄이에요. 램젯 엔진을 장착해서 공기를 확 빨아들여서 램젯 엔진으로 가동해서 더 멀리 날아가는 포탄이다 라는 건데 당연히 가격이 엄청 비싸겠죠. 그리고 좀 램젯 엔진이니까 기존의 이 포탄보다는 속도는 조금 느리겠죠. 그렇지만 사거리는 엄청 늘어나고 수백 킬로미터라고 하는데, 자, 이런 컨셉의 포탄이 실용화가 과연 될까? 네. 당연히 위력은 또 좀 줄어들겠죠. 위력은 줄어들고 사거리는 엄청 늘어나는데 가격은 이게 정말 포탄인가? 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가격은 엄청 비싸지겠죠. 자, 그래서 그냥 뭐 드론, 싸구려 드론 좀 날려서 때리는 게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이게 과연 전력화될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자, 호주 공군과 보잉이 공동 개발한 바로 로열 윙맨이죠. MQ-28. 여기에다가 보잉이 공중급유 기능을 추가해서 유인 전투기에 공중급유를 하게끔 한다라는 건데, 근데 지금 미 항모에서 쓰는 MQ-25 공중급유기 있죠. 무인 공중급유기. 그건 좀 덩치가 커요. 그런데 이건 덩치가 작은데 여기에다가 기름을 얼마나 넣을지, 그래서 유인 전투기에 기름을 도대체 이 작은 무인기로 얼마나 많은 기름을 넣어줄지 조금 걱정이 되는 그런 정책이다. 뭐 한 번 착륙 실패한 거 다시 한번 넣어주는 정도? 아니면 한번 이륙할 때 기름 많이 소비하니까 그 이륙한 때 소비한 것을 다 상쇄시켜주는 기름 한번 넣어주는 정도? 뭐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중요 소식 들어갑니다. 최근 반일 선전전을 강화하고 있는 중국이 만주사변 발발 일에 맞춰 세 번째 항공모함 푸젠을 정식 주역시킨다는 소식입니다. 이를 앞두고 중국판 항모 항공단의 온전한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됐는데 북해함대 해군항공대 기지에 배치된 것이 확인됐습니다. 중국 신형 항모의 주요 활동 무대는 우리나라의 서해가 될 전망입니다. 중국이 푸젠 항공모함에 배속돼 작전할 새로운 해군 항공여단 창설을 처음으로 공개했으며 해당 부대에 J-35 전투기와 J-15DT 전자전기, KJ-600 조기 경보기가 배치돼 오는 9월 18일 푸젠함 취역식에서 함께 공개될 것이라고 현지 오신트 소식통들이 리포트했습니다. 중국이 공개한 사진과 영상 속에서는 여러 대의 J-35와 J-15DT, KJ-600이 등장했는데요. 공개된 모든 기체들은 실전에 배치된 양산형 기체들로 모두 중국 해군 표식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J-35는 중국판 F-35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중국은 이번 실전 배치 사실 공개를 통해 이 전투기 내부 무장창에 6발의 PL-12 공대공 미사일 탑재가 가능하다는 사실도 처음 공개했습니다. 중국판 그라울러라고 불리는 J-15DT는 랴오닝과 산둥 항모에 탑재되는 J-15D 전자전기의 캐토바 버전으로 푸젠함 전용으로 재설계된 파성형이고, 중국판 E2D라 불리는 KJ-600은 미 해군 E2D와 외형이 판박이인 조기경보 통제기입니다. 이들이 배치된 기지는 랴오닝성에 있는 후르다오 싱청 해군 항공대 기지인데요. 이곳은 중국 해군 북해함대
함항 제1여단이 배치된 기지여서 이번 함재 비행단 배치는 푸젠함이 북해함대에 배치된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랴오닝에 이어 푸젠까지 북해함대에 배치됨에 따라 중국은 유사시 한반도를 담당하는 함대에 두 척의 항모를 동원할 수 있게 됐는데요. 서해 안보 환경은 급격히 악화되는데 이렇다 할 대응 계획도 없는 우리 정부,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네, 이렇게 J-35 전투기가 이착륙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81번이라는 기체 번호가 있고 중국 해군 항공대 마크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식으로 취역하는 이런 재식 채용된 전투기가 된 겁니다. 여기에 PL-12 100에서 150km 최대 사거리의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이죠. 그 PL-12가 무려 6발이나 내부 무장창에 탑재된다고 합니다. 네, 아주 좀 납작하긴 한데 그 정도로 내부 무장창이 컸나 봅니다. 전체적인 덩치는 우리 KF-21하고 좀 비슷하게 생겼죠. 그런데 내부 무장창의 덩치가 그 정도로 크다. 네, 설계를 잘한 모양입니다. 이거 이제 F-35 그대로 뺏겼다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1기 때 F-35 기술 훔쳐갔다라고 비난했던 바로 그 전투기죠. 자, 그리고 요거는 러시아의 수호의 33을 그대로 뺏겼죠. 그래서 J-15D라고 해서 또 전자전기를 여기 전자전 포드 장착하고 있죠. 전자전기인데 요걸 이제 캐토버 방식으로 사출기로 쏘고 강제 착함하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랜딩 기어를 대폭 강화시킨 버전이 J-15DT입니다. 그래서 푸젠 항모에 이렇게 전자전기도 탑재한다 라는 거고요. 스텔 전투기, 전자전기, 그리고 J-15T, J-15 전투기, 이걸 이제 사출기로 쏠 수 있게끔 랜딩 기어를 강화한 버전, 이렇게 두 종류의 전투기와 한 종류의 전자전기를 탑재하고, 그리고 이건 뭐 누가 봐도 미국의 E-2D 하고 똑같이 생겼죠. 그것도 갖다 뺏긴 겁니다. 정말 뭐 뒤에 이 수직 미기까지 똑같이 생겼어요.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게 뺏길 수가 있는지. 자, 이거 어쨌든 조기 경보기, 이것도 사출기를 쏘는 겁니다. 이거까지 탑재한다 라는 겁니다. 이제 명시상부하게 조기 경보 통제기, 전자전기, 그리고 다목적 전투기, 그리고 스텔스 전투기를 탑재하는 제대로 된 항모 전투단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위치는 어디냐? 그래서 여기 서안만 안으로 쭉 들어가서 려동반도 더 안으로 들어가서 바레만 안에 있는 이 후르다오 지역입니다. 그래서 유사시의 베이징과 텐진을 방어하는 그런 임무를 맡게 될 거고, 자기네들이 공격을 받을 경우에는, 그리고 공격을 할 경우에, 그러니까 북한이 우리를 때릴 때 여기에서 바로 이 지역으로 들어가서 북한을 도와주는 그런 임무로 할 것 같다. 칭다오의 랴오닝함, 그리고 후르다오의 바레만 안에 푸젠함. 자, 이렇게 해서 두 척의 항모 전투단이 서해에 배치되는데 대한민국 국방부는 도대체 우리는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느냐. 이런 상황에서 초음속 대한미사일, 공대한 미사일은 요격 가능성이 높아서 의미 없다. 그리고 중국하고 우리하고 전쟁할 일 없는데 그거 왜 만드냐 라고 하는 카이다의 연구 결과로 초음속 대한미사일을 그냥 포기했다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라는 생각이 들고, 그 관련해서 제가 심층 분석, 위클리 디펜스 등을 통해서 그 사실을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가 찹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